저는 50대 후반의 여자이고 소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 우리 가족은 2층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시부모님이 2층에 거주하시고 우리는 1층에 살게 되었는데 시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난 후 1층에는 우리 부부보다 조금 젊은 부부가 새 들어와 살게 되었고 시부모님이 사시던 2층에는 남편과 저 둘만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 둘은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서울로 올라간 후였으니까요.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는 매일 밥해 먹이고 애들 챙기는 것만 해도 바쁘더니 애들이 다 집을 떠나고 나니 하루하루가 무료하더라고요. TV 보는 것도 재미없고 주변에 사람들 만나는 것도 하루 이틀이라 뭔가 재미 붙일 일을 찾다가 근처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씨를 뿌려놓고 매일 가서 잡초도 뽑아주고 물도 주면서 하루하루 커가는 채소들을 보는 재미로 살았죠. 우리 집에 큰일이 일어났던 그날도 저는 아침을 먹고 텃밭으로 갔습니다. 볕 좋을 때 말려놓은 참깨, 들깨도 털고 김장할 때 쓸 빨간 고추도 좀 따러 갔습니다. 일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아 간단하게 먹을 점심도 싸가지고 갔죠. 텃밭에서 이것저것 수확하다 보니 거의 한나절이 걸리더라고요. 하루 종일 수확한 것을 양손 가득 들고 저는 기분 좋게 집으로 왔습니다.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데 아랫집 사는 여자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에서 내려와 1층 문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나를 봤으면 인사를 했을 텐데 주변에 누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왜 저러나 무슨 일이 있나 생각하면서 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닫혀 있어야 할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남편 신발은 그대로 있는데 집안에 인기척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왜 문을 열어놓고 있어? 자고 있는 거야? 뭐야, 사람이 말하는데 대답이 없어. 저는 텃밭에서 가져온 물건을 현관 앞에 두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안방을 들여다보니 남편이 속옷바람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라서 남편에게 달려갔죠. 여보, 여보, 왜 이래, 여보! 아무리 깨워도 일어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몸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코에 손등을 가져다 대봤지만 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순간 죽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군요. 너무 놀라서 혼자 허둥지둥 하다가 우선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져 있다고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고요. 그러자 119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는데 저는 아무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무조건 빨리 좀 와달라고만 했죠. 그리고 잠시 후 119 사람들이 도착했고 응급처치를 했지만 남편은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가버리다니요. 저는 도저히 납득도 안 가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사망 소식을 듣고 멍하니 앉아있는데 혼이 빠진 듯 집 안으로 들어가던 아랫집 여자가 떠오르더군요. 혹시 아랫집 여자와 남편의 죽음이 무슨 연관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서울에서 달려온 아들이 병원에 도착하자 저는 텃밭을 다녀오고 난 후 제가 본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아들은 조사를 해봐야 한다며 바로 경찰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경찰 조사와 부검이 함께 진행되었죠. 도대체 아랫집 여자는 그 시각에 왜 우리 집에 올라왔는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여자가 그렇게 얼굴이 사색이 될 정도면 남편이 죽어있는 것을 본 건지, 남편이 죽어있는 걸 봤다면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도망을 친 건지 정말 이상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1년 6개월 전 1층을 새를 놓았습니다. 일주일쯤 후
우리보다 조금 젊은 부부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고 싶다고 하면서 아이들은 이미 다 커서 집에 살 사람은 부부 둘뿐이니 집을 깨끗하게 쓸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세를 놓게 되었죠. 그 부부가 들어온 후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월세도 꼬박꼬박 잘 들어왔고요. 다만 둘은 가끔 부부싸움을 크게 했는데 싸우는 소리가 위층까지 그대로 다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두 사람은 주로 돈 때문에 싸움을 했고 싸우다 보면 과거 문제까지 들춰내서 큰 싸움으로 이어지곤 했는데 그때 두 사람이 재혼한 사이인 걸 알았죠. 둘이 어떻게 만나서 재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랫집 남자는 자기 아내한테 제가 듣기에도 모욕적인 말을 스스럼 없이 해댔습니다. 남자만 보면 치맛자락을 들썩이고 다닌다느니 지나가는 남자한테 꼭 눈웃음을 흘린다느니 내가 왜 너 같은 걸 만나서 결혼했는지 모르겠다느니 온갖 소리를 다 하더군요.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그런 인간은 꼴도 보기 싫고 하루도 더 살기 싫었을 텐데 아랫집 여자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다음 날만 되면 둘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남편에게 살갑게 대했고 남편이 좋아하는 거 만들어준다며 장도 봐가지고 왔습니다. 어찌 보면 성격이 좋은 것 같고 어찌 보면 참 속도 없는 사람이다 싶었죠. 그런데 아랫집 여자를 여러 날 지켜보니 아랫집 남자가 하는 말이 영 틀린 소리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랫집 여자는 남자들 앞에서 특히 상냥했고 남자들하고 얘기할 때는 목소리가 한 톤 더 높아졌습니다. 우리 남편을 대할 때도 예외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있으니 조심하긴 했지만 말도 행동도 조금은 천박스럽고 웃음도 과장되게 웃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아랫집 여자가 진짜로 천박한 짓을 하고 다닐 줄은 몰랐습니다. 아랫집 여자는 죽은 제 남편과 그렇고 그런 사이였더군요. 남편이 죽고 난 후 아랫집 여자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날 그 여자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여자 말로는 죽은 제 남편이 먼저 자신에게 추파를 던졌다고 하더군요. 아랫집 남자는 새벽같이 일을 나가 저녁에 들어왔고 그 여자는 낮에는 주로 집에 있다가 저녁 시간에 식당 일을 하러 다녔습니다. 제가 낮에 볼일을 보러 가거나 텃밭에 나가 집을 비울 때면 남편은 옥상에서 운동을 하거나 옥상에 올라가서 책을 읽곤 했는데 그 시간에 아랫집 여자는 옥상에 빨래를 널러 올라갔던 모양이더군요. 아랫집 여자가 한쪽에서 빨래를 널고 있으면 제 남편이 자기한테 걸어왔다고 했습니다. 날씨 좋죠? 저는 옥상에 올라오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옥상에서 바람도 쐬고 정숙 씨도 이렇게 만나게 되고 빨래 넣는 거 좀 도와드릴까요? 빨래 옥상까지 가져오기 힘드실 텐데 빨래 다 되면 저를 부르세요. 힘 좋은 남자 뒀다가 뭐 하시려고요? 제가 이 동네에서 힘은 제일 좋을 겁니다. 바쁜 일 없으시면 옥상에서 커피 한 잔 하시렵니까? 제가 손 커피는 기가 막히게 맛있게 타는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랫집 여자는 주인 아저씨가 친절을 베풀어주는 것이 고마워서 이런저런 얘기를 받아주기도 하고 커피를 타주는 게 고마워서 같이 커피를 마시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둘이 가까워졌는데 날씨가 더워지면서 두 사람이 만나는 장소가 옥상에서 우리 집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날씨가 더우니 시원하게 에어컨 켜놓고 집에서 커피 마시자고 남편이 얘기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은 전기요금이 아까워서 삼복더위에도 웬만하면 에어컨을 잘 안 켜는 사람인데 제가 텃밭에 갔다가 집에 들어가면 집안 공기가 시원해서 좀 의외다 싶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웬일이야? 혼자 있는데 에어컨을 다 켜고? 당신 밭에 갔다 오면 더우니까 좀 켜놨어. 에어컨 있는데 켜고 살아야지. 참 남편답지 않은 대답이었지만
나이가 드니 사람이 변하기도 하나 보다. 자식들도 다 떠나고 나니 옆에 있는 마누라가 최고다. 뒤늦게야 느끼나 보다 했죠. 그런데 완전히 그 반대였던 겁니다. 제가 텃밭에서 모기한테 뜯겨가며 농사 짓고 있을 때 아랫집 여자는 우리 집을 자기 집 드나들듯 드나들고 있었고, 제가 텃밭에 간다고 집을 나서면 아랫집 여자는 어두운데 숨어 있다가 기어나오는 바퀴벌레처럼 스멀스멀 기어나와서 우리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남편이 죽어 있었던 그날도 두 사람은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나가는 걸 보고 아랫집 여자는 우리 집으로 올라왔고, 그 여자가 올라왔을 때 남편은 이미 죽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2층 주인 언니 나가는 거 보고 올라가 보니 사람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장난인가 싶어서 가서 흔들어 보니 사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산 사람하고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뭔가 잘못됐다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덜컥 겁이 났어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집으로 도망치듯이 내려왔어요. 윗집에 올라가서 제가 본 건 그게 전부예요.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본 게 전부예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119나 경찰에 신고 먼저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왜 신고도 하지 않고 도망쳤냐고 경찰이 묻자 아랫집 여자는 모든 게 들통날까봐 신고 못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윗집에 사람이 죽어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제가 괜히 의심받을 수도 있고, 얘기하다 보면 윗집 사장님하고 제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걸 다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남편도 이 사실을 알게 될 거고 주인 언니도 이 사실을 알게 될 텐데 모든 걸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도저히 신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숨어 있었어요. 주인 언니가 돌아오면 신고하겠지 싶어서요. 그런데 왜 죽었대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사람이 말짱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죽을 수가 있대요? 아휴, 밤새 안녕이라더니 정말 별일이 다 있네. 간밤에 꿈자리가 사납더라니. 남편 부검 결과 사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정말 날벼락 같은 죽음이었죠. 남편은 건강검진을 꾸준히 해왔고 건강상 별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심장마비로 떠나다니 저는 물론 아이들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죽음보다 더 충격적인 건 남편과 아랫집 여자가 그렇고 그런 관계였다는 겁니다. 한 집에 살면서 둘이 그런 줄도 모르고 살았으니 등잔 밑이 어두워도 한참 어두웠던 거죠. 저를 만나면 아랫집 여자는 주인 언니 하면서 엄청 살갑게 대하고 부부간에 있었던 일도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않고 하길래 저 여자 조금 푼숫기는 있어도 나쁜 사람은 아닌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속은 정말 모를 일이더라고요. 제가 집을 비우는 동안 도둑고양이처럼 우리 집에 드나들고 있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랫집 남자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아랫집 남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아랫집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아랫집 남자가 술을 마시고 들어왔고 아랫집 남자는 여자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고성이 오고 가는 것은 물론이고 집안의 살림도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던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들이 너무 갑작스럽고 충격적이었죠.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남편이 죽었는데 이 집은 어쩌나, 남편하고 관계가 있었던 저 여자는 어떻게 하나, 계속 이렇게 한 집에서 살아야 하나, 이런저런 생각들로 머리가 터질 듯 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들은 그때부터 일어나더군요. 제가 이런저런 생각들로 머리가 아파서 머리를 싸매고 누워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으로 나가서 문을 열었더니 아랫집 부부가 말도 없이 들이닥치더군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 집에 내가 오는데 무슨 짓이라니. 말 조심하세요. 여보, 누워. 여기 이제 내 집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이것들이 몇 날 며칠 싸우더니 서로 머리를 잘못 맞았나 싶더군요. 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서 상대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무슨 이상한 소리를 짓거려? 경찰 부르기 전에 어서 나가요. 내가 내 집에 오는데 뭔 상관이에요? 이 집이 내 앞으로 넘어온 거 아직 모르는 모양이네? 하긴 남편이 죽었으니 누가 말해주겠어. 긴 말할 필요 뭐 있어. 녹음된 거 들려줘. 그래야 이 집이 당신 집인 거 알고 조용히 나가지. 이것들이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건가? 저는 듣고도 도통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영문도 모르고 멀뚱히 두 인간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데 아랫집 여자가 제 귀에 자기 전화기를 들이대더니 녹음된 것을 틀었습니다. 전화기에서는 남편과 아랫집 여자가 나누는 대화가 들어있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이 집 낮출 거예요? 그럼 증거를 남겨야 되는데 여기에 녹음해 줄 수 있어요? 요즘은 유서 남길 때 다 녹음 많이들 한다고 그러던데. 그럼 정수기가 원한다면 그리 해줘야지. 그냥 여기다 말하면 되는 거야? 네, 사장님. 여기다 말하면 돼요. 여기 녹음기 돌아가고 있잖아. 나한테 나중에 이 집 넘겨준다고 녹음하면 돼요. 그래. 마이크 테스트.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수기만큼 사랑해본 여자가 없고 죽을 때까지 정수기만 사랑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이 집은 통째로 우리 정수기한테 다 넘겨준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녹음을 하는 바이다. 정수기 됐어? 어머 세상에, 우리 사장님 너무 시원시원하고 멋지시다. 나도 우리 사장님 너무 사랑해요. 나도 태어나서 우리 사장님만큼 멋진 남자를 본 적이 없어요. 사장님 나중에 아파서 마누라가 버리면 내가 사장님 병수발 다 들어줄 거예요. 우리 사장님 위해서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녹음은 거기까지 돼 있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랫집 여자가 남편을 얼마나 녹여놨으면 남편은 집을 내준다 소리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술술 잘도 하더군요. 남편이 직접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 증거를 남겼으니 아랫집 여자는 이 집을 내놓으라고 생떼를 부렸던 겁니다. 잘 들었지? 뭐라고 하는지 똑바로 들었지? 이 집은 이제 내 거야. 여보, 우리도 이제 이 지긋지긋한 월세살이 면하게 되는 거야. 이 집 내 앞으로 되면 우리가 여기 살고 일찍은 새주면 되겠다. 그치? 도배하고 장판 새로 깔고 하려면 바쁘겠네. 암튼 내가 바람 피운 건 절대 용서 안 하는 사람인데 이번 한 번만 특별히 용서해 주는 거야. 앞으로 바람 피우면 정말 내 손에 죽어. 아유, 바람 아니라니까. 그냥 영감이 돈 좀 있으니까 접근해 본 거야. 내가 당신이 싫어서 바람 났으면 이 집 나 혼자 꿀꺽 삼키지. 왜 당신하고 같이 살자고 하겠어. 나한테는 당신이 최고야. 누구면은 사장님이 제일 멋지다며? 아이, 그거야 그냥 하는 소리지. 말로는 뭔들 못해. 집을 얻었는데. 정신 나간 것들이 내 앞에서 별 흰소리를 짓거리고 있으니 제 정신이 다 아득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나가라고 해도 말도 안 듣고 이미 자기 집이 된 것처럼 드러누워서 꼼짝을 않기에 저는 경찰에 연락을 해서 그 인간들 겨우 끌어냈습니다. 아랫집 인간들이 가고 난 후 너무 복장이 터질 듯이 답답해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랫집 인간들이 올라와서 별 흰소리를 다 하고 갔다. 이 집 진짜 그 인간들한테 넘어가는 거 아니냐 물었더니
아들이 자기가 좀 알아보고 집으로 갈 테니 같이 아랫집 사람들 만나러 가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아들은 일 끝나자마자 바로 집으로 달려왔고 저는 아들을 앞세워 아랫집 인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어쩐 일이야? 그 집 내 집 돼서 열받아서 온 거야? 누가 이 집이 당신 집이래? 어디서 사기를 치고 있어? 아직 아들한테 자세한 얘기는 안 했나 보네? 내가 뭐 증거도 없이 헛소리 하는 줄 알아? 여기 녹음된 거 있잖아. 요즘은 재산 상속 같은 거 다 녹음해서 넘기는 건 몰라? 젊은 사람이 뭘 몰라도 너무 모르네. 뭘 어떻게 녹음했는지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아랫집 여자는 아들한테 녹음된 내용을 자신 있게 들려주었고 아들은 녹음된 소리를 듣는 동안 너무 열이 받았는지 제 아버지와 바람핀 아랫집 여자를 무섭게 노려보더라고요. 그리고 녹음된 것을 다 듣고 난 후 아들이 그 여자한테 한 발짝 다가가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이 집이 내 거네 어쩌네 짓거리고 다닌 거야? 사람이 아무리 무식해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무식할 수가 있지? 뭔 소리야? 뭘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으니 내가 가르쳐 줄게. 음성 녹음으로 유서 많이 남기지.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 것 같아? 당연하지. 직접 얘기했잖아. 본인 입으로 얘기한 걸 녹음까지 했는데 안 될 게 뭐 있어? 아줌마, 목소리가 담겨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어떻게 우리 아버지 꼬셔서 목소리 하나 따낸 모양인데 뭘 좀 알고 설쳐. 유언을 받으려면 유언을 남긴 날짜, 취지, 본인 이름, 상대방 이름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거 들고 다니면서 아무리 이 집이 당신 집이라고 떠들어대도 절대 이 집 당신 집 안 돼. 녹음을 하려면 제대로 했었어야지. 그런 게 어딨어. 준다고 했는데. 나한테 준다고 한 거 여기 똑바로 들어있잖아. 내가 변호사한테 가서 이 집 내 이름 앞으로 옮길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변호사 찾아가는 건 아줌마 사정인데 이 집이 아줌마 앞으로 넘어갈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 그 낯짝 우리 집에 더 이상 들이밀지 마. 그리고 내가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알게 된 게 있는데 당신 결혼한 남자 건드렸잖아. 당신 소송감이야. 내가 우리 아버지 폰 비밀번호 풀어서 열어봤거든? 거기에 서로 주고받은 것들이 좀 많던데. 조만간 소장 날아갈 거야. 몇 천만 원 준비해야 할 거야. 남의 집 넘보다가 너 완전히 망했어.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자 아랫집 여자는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아서 얼굴이 있는 대로 일그러지더군요. 아들과 제가 윗집으로 올라오자 아랫집 남자와 여자는 다시 대판 싸움을 했습니다. 아랫집 남자는 여자 덕에 몇 억짜리 집이 진짜 생긴다고 기대하다가 집이 완전히 물 건너가니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2년 전혀는 기본 아주 상스러운 말들까지 자기 와이프한테 퍼부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 계속 살다가는 제 정신까지 사나워질 것 같아서 결국 그 집을 처분했습니다. 그 후로 그 아랫집 여자와 더 이상 볼 일이 없어졌네요. 남편이 갑자기 죽고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일로 인해 사람은 정말 조심하자,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저는 비록 이렇게 사람한테 된통 당했지만 여러분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이 글 줄이겠습니다.